본 원명국은 여성분입니다. 자, 여성분인데 오늘은 이번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가 이렇게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혹 애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인은 연도를 말합니다. 행년. 그러니까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은 애인이 있었고 또 2025년은 애인이 없었는데 또 금년에 26년은 애인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매년 애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인의 산목을 보게 되면 무슨 띠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여성의 현재 상황, 주거 문제, 재물 문제, 금전 문제, 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자식이 어떤 관계 이런 걸 통칭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애인이라는 것은 이 여성이 남편도 있으면서 애인을 평생에 두는 걸 말해요. 평생 애인을 두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서 생기는 거죠. 물론 남편도 또는 아내라 그러면 남자라 그러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평생의 애인을 머선띠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선띠. 그러면서도 또 간혹 몇 년에 또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서 평생 애인을 두거나 안 그러면 여기는 매년 신수 간혹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원 애인이 평생에 있고 다른 애인이 없다면 원 애인이 곧 원 애인이 되는 경우 되겠죠. 자, 이 명국은 자 여기에 배우자가 육수거든요. 그러니까 육수가 외조모가 육수가 있고 부친이 육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고 만약 없다고 하게 되면 1, 2, 세 번째가 내 배우자가 되거든요. 내 배우자가 여기에서는 용띠가 됩니다. 물론 이 용띠라는 걸 모르면 그냥 물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씨일 때는 내 배우자가 용띠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아가씨도 모르는 경우에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애인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는 원애인이 사금이잖아요. 사금이 내가 이환대 암장수 10토와 더불어 삼합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나와 사금이 원애인인데 평생 애인을 둘 수 있는 원명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 여기에서 인호술 합화가 돼가지고 나와 애인이 합하는 것을 충국을 하게 되면 못 만나 없다고 보면 되고 만나도 이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무슨 띠인가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가 사유축 합금으로서 애인이 사금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삼합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평생 애인을 둘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인이 사금이 무슨 띠인가를 음곡 원리에서 찾게 되면 바로 팔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팔목은 토끼띠입니다. 팔 자체가 토끼니까요. 12지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팔목의 토끼띠, 여기 원애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가씨 자체도 처녀 때도 모르는 경우고 처음에 결혼하면 없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런 게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 애인은 평생에 두고 있는 애인은 바로 토끼띠라는 것을 두게 된다 하는 게 이 아가씨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기도한다고 죄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생의 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우자가 앞서 용띠가 배우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육수를 보게 되면요. 이 차례대로 보게 되면 이제는 남편이 용띠입니다.
용띠요. 남편이 용띠면 남편하고 관계를 봐야 되겠죠. 물론 남편하고 관계도 좋으면서 이 애인을 둘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사랑을 못 받구나 할 때에 애인이 있고, 또 색욕이 강한 사람은 남편도 충족되지만 또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국의 여성은 평생 운명에서 애인이 사금인데 내가 세잖아요. 내가 세인데 일간이 보게 되면요. 일간이 정인이라서 여호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일간과 세가 다 이와라요. 그러니까 일간과 세가 다 여기 오가지고 삼합의 하나가 되었으니 이 남성 원애인은 뿌리칠 수 없는 아주 깊은 전생의 인연이라고 어디든 간에 현재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띠인가 보게 되면, 원리를 보게 되면 딱 토끼띠가 나와요. 또는 토끼띠를 이분 어때요?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귀는 남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혼하고 살아야 되는지 등등으로요. 물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토끼띠를 보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 토끼띠가 돈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물어봐요. 토끼띠가 돈이 많은지, 이 애인이 남자가 여자가 돈이 많은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팔목에 있어 가지고 돈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10토도 재성이고 5토도 목국도 하니까 다 재성입니다. 이것은 편제로서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토는 부인이 됩니다. 10토는 부인이 되고 그렇다면 5토는 보게 되면 이것이 본인이 돈이 됩니다. 자, 이를 보게 되면 5토는 인호술 합화돼 가지고 칠화가 왕성하게 있는데 이 자리에도 화자리라서 바탕자리에요. 또 왕성합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돈은 인호술 합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신자진 합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요, 여기에서의 오토는 이 칠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신자진 합수가 되어가지고, 수가 곧 이 남자의 돈이 수가 됐습니다. 신자진 합수. 그래서 수가 보게 되면 사유축 합금으로서 왕성하니, 이 남성은 토끼띠는 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돈이 어느 정도 충족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 남편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용띠라고 했죠. 앞서 가지고 이 남성이 토끼띠가 해묘미 한목되어 가지고요. 10토가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인이 있으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인과 이별하고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팔목의 토끼가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 인호설 합하는 충국하고 사금을 합함으로써 팔목과 함께 하고 있는 내 애인과 함께 하고 있는 10토 부인도 여기가 되거든요. 해묘미 한목되니까 10토가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토끼띠는 10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에서 오토를 하면 사금을 합하게 되기 때문에 충되는 거죠. 팔목이 충대했으니까 10토도 충되니까 이 남자가 함께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없다는 거죠. 이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없거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과 그러면 나오가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 남성은 팔목이에요. 팔목이 되게 되면 팔목은 오토를 딱 합하게 되면
오토는 신자진 합수 이노슬 합하는 충족이 되지만 사금하고는 진유합금은 딱 돼 있어요. 이게 누구라 그랬죠? 셰입니다. 셰. 그러니까 셰 이화가 사유주 합금대가 여기로 와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도 정인으로 여기 아까 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간의 이화가 사유주 합금대가 여기로 다 와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셰와 일간이 이제 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토끼띠라는 남자는 오토를 합의했는데 곧 나하고 합의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이 토끼띠는 나하고 합됐기 때문에 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별하고 재혼을 하는 토끼띠가 되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서 여기를 실질적으로 남편으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후자로서 실질적으로 남편이 있으면서 이 토끼띠와 실질적인 부부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지고 아예 이 남자하고 동거동락을 하는데 앞서 능력이 돈이 삼합이 된 것은 10토는 부인이 된다 그랬고요. 부인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사금을 합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함께 하고 있는 10토도 같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부인은 없고 애인도 없고요. 바로 나와 합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못 사는가 하게 되면 남편 자체는 인옷을 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유주 합금되면 육수가 삼목도 가지만 팔목을 가거든요. 삼목하게 되면 제차 여기 오기 때문에 팔목을 갑니다. 반드시. 그럼으로써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남편은 칠화가 깨지는 거죠. 남편의 칠화가. 오토가 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각방서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부시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혼은 안 하는데 애 때문에 10년 넘게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다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죠. 제 입장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밥도 각각 따로 먹고요. 그런 부부도 있다는 걸 상담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 명국은 팔목이 나와 합하는 것으로서 유금이 이걸 합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재혼자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내 남편은 그대로가 왜 아까 전에 이것이 그 다음에 남편이 돈을 한번 볼까요? 남편은 오토입니다. 남편이 오토면 오토가 극하는 것은 일수가 있을 것이고요. 육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수는 여기에서 신자진 합수가 되니까 남편이 애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편은 수가 남편이 돈입니다. 그렇다면 수는 삼목의 일간으로 가서는 반드시 제차로 759, 3설 주수는 여기에 와가 있어요. 여기에 남편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을 하게 되면 사유축 합금을 합하게 됩니다. 진유 합금을 합하게 됩니다. 팔목이 오토를 합해서는 오토는 신자진 합수와 하나가 있고 인옷을 합하를 충국을 하고 사금을 합하니까 팔목이 깨지죠. 그러니까 남편의 돈은 없다는 거죠. 남편은 돈은 무능하고 이 토끼띠 자체는 재물이 있는 운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 대운에도 볼 것 같으면 삼목이 칠화가 되고 그렇다면 759, 3살 육수가 돼 가지고요. 팔목의 애인하고는 그대로 여기 있는 상태에서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셰가 여기 있죠. 셰가 이화가 여기가 더불어 사유축 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천반에서도 그대로 사유축 합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축 합금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하고 합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목이 여기 대운에 7, 5, 9, 3, 4, 육수가 팔목이 오게 되거든요. 육수가 팔목 오게 되면 오토를 이게 합하는데 그 오토가 바로 나와 쇠니까요. 쇠 안에는 일간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합하고 있으니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애인하고 동거동락을 집을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반드시 사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데, 사유주 합금이 되는데, 그러면 애인이 있는데 무슨 띵고 찾아보니 토끼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원리가 모르면 못 찾아면 거기 누군데요? 이렇게 물으면 토끼띠라고 말할 때는 보면 되지만 이 본인조차도 모를 아가씨 때거나 처음에 결혼해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이런 말을 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운명학에서는 분명하게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사금이니까 이 사금이 바로 쇠가 사유주합금 여기에 와가 있죠. 일간도 바로 이화가 돼 여기 와 있죠. 그럼 일간과 쇠가 다 사금인데 그것이 팔목이 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팔목이 재혼을 하거나 애인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원 애인을 보니까 여기 애인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애인을 평생 두는 운명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은 이 가정군 하나 때문에 어쩌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도궁양 도화살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애인을 통해서 찾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주 합금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애인이. 그럴 때는 과연 역으로 보게 되면 빨리 찾으면 이게 진유합금이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합하니까 막바로 토끼띠라는 것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에 있어도 좌우충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성립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충국이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국이 이렇게 충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될 때에 오로진일 사금을 합하는 것으로서 애인 팔목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참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묘하게 이렇게 다 맞는데요. 이러한 것은 기존 기문학이나 맹리학이나 다른 여타의 운명학에서는 그분들을 그러니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맹리학을 하고 기존 기문을 했던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가 분명하게 이 원리가 모른다고 제 멋대로 자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못 찾으면 그대로 토끼들을 보면 되잖아요. 토끼들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삼합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겠다. 애인을 둘 수 있겠다고 하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본 신랑과의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죠.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애인을 두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이 바로 진유합금 되니까 합하는 것을 합하는 토끼띠가 평생의 내 애인이고, 토끼띠가 재물에 있어가지고 토끼띠가 10토는 삼합이 되면 이거는 부인이 되거든요. 애인이나 부인인데 그건 없다. 만약 여성을 부르면 거기는 여자는 없다. 여자는 없고 돈은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오토가 돈인데 오토가 신자진 합수로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호술 합파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육수로 이렇게 가가지고 팔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적으로 오토는 7이 되니까요. 남편이 용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토가 7이 되었기 때문에 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네 살아도 부부가 아니고 이별하지 않으면 맹이 짧다면 당연히 단명하겠죠. 그런데 이 맹이 짧은 맹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호술 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합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맹언자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토가 7화가 되는데 그 7화가 기운이 삼합으로 7화고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5화 자리니까 왕하단 말입니다. 그럼 단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궁의 천지방과 더불어 떨어져 이별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또는 유산을 받기 위해서 뭐 등등으로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 명국 자체는 만일 남편 쪽에서 이런 명국을 보고 또 이게 남편 사주라면 여성 쪽에서 남편이 이런 걸 만약에 애인을 갖고 있다, 데리고 있다, 평생팔자에 이거는 영순위로서 제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들고 조건이 좋다고 현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평생 불행을 자초하는 맹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되고 만일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만큼은 생각을 이렇게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명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 실로 무슨 띵과도 다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운고 기무만이 할 수 있는 해단법입니다.